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멘토 특강으로 다시 찾아왔는데 저의 주제는 3등급 인서울 가능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부 종합으로 성공하기 가장 기본적인 틀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생활기록부, 자소서, 면접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학생부 종합으로 성공하기. 학생부 종합의 수혜자들은 열정으로 가득 찬 여러분 모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낮은 등급으로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써볼 수 있는 좋은 전형이죠. 하지만 열정이 없으면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학생부 종합으로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열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그러면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1, 2학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시키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분야의 활동 또한 다다익선이에요. 우선 1학년 때는 제가 관련이 없었던 분야였는데 토론 대회를 나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3학년 때 진로를 생각해 보면서 토론 대회는 어디에다가도 다 이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떤 활동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내 진로와 이어지기도 쉽고 또 진짜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수업 시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면 반이라도 간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정시를 준비한다고 종합을 진작에 포기하는 친구들은 어, 후회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정시가 틀리고 수시가 맞다.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내가 어떤 거에 특혜를 받을지 모르니까 두 개 다 일단 갖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떤 것이 훗날 효자 노릇을 할지 모른다. 학교에 있는 어떤 활동이 그냥 생각 없이 참여했던 활동인데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때나 자소서를 쓸 때 좋은 소스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든 잘 쓰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열정을 가지고 다 참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학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듭을 잘 지어야 하는 시기예요. 1, 2학년 때 다다익선으로 많이 벌려놓은 활동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내 진로로 수렴을 잘 시켜야 하겠죠. 해오던 대로 열심히는 기본이고 1, 2학년 때처럼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하되 하나의 컨셉으로 수렴시키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정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저는 학생부 종합을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지만 자꾸 정시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 하나만 자꾸 파다 보면은 나중에 그 하나에서 좌절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그때 조금 다른 것도 해놓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한 친구들도 수시도 계속 생각은 계속 해두고 수시를 준비한 친구들도 정시를 계속 생각해두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택일 금지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가장 최대한의 것으로 가장 최대한의 것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그냥 정시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조금 피곤해서 그냥 대충 하라니까 조금 대충 냈어요. 이러면 나중에 아 그때 좀 디테일하게 할 걸 이러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이 활동이 3일 후에 마감이라면 3일 동안 여기에 완전 열정을 쏟아서 열심히 가장 최대한의 것으로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게으름을 부리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 있습니다. 네. 생활기록부 작성 꿀팁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세특, 세부능력 특기 사항이죠. 이것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빼지 마라. 좀 부끄럽고 친구들 앞에 너무 나대는 애 같고 선생님이 하랄 때마다 손들고 하라는 게 부끄러워서 이래서 빼면은 모두 여러분 손해예요. 최대한 하고 싶은 활동,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도 관심 있는 활동, 약간 이런 거는 모두 손을 들고 빼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대한 연결고리 만들기. 미술과 광고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겠어 하겠지만 광고 제작자를 희망하는 친구가 디자인을 그 미술 시간 열심히 해서 그걸 또 소스로 자소서에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연결고리를 최대한 무슨 활동을 하면서
활동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연결시키지? 내 꿈이랑 무슨 연관이 있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보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와 관련이 있으면 베스트. 하지만 진로와 관련이 없어도 굿이에요. 그냥 세특 이런 모든 활동은 최대한 많이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저거는 내 진로랑 관련 없어 보인다고 안 하면 그거는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 순간에는 저 활동을 안 한다고 하겠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아 저거라도 해놓을 걸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교과목 연계는 좋습니다. 심층 연구 좋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과 사회문화 시간에 배웠던 것 이렇게 연결해서 시키고 그리고 지리 시간에 내가 세특해서 제출해서 냈던 보고서를 사회문화 시간에 조금 더 심화해서 연결시켜서 그런 보고서를 세특에 기입했으면 아 얘가 뭔가를 해도 뭔가 열정적으로 하나의 연구를 해내는 애구나.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연계, 심층 연구,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단, 진로희망은 이렇게. 진로희망이 점점 디테일해지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물론 그게 정석이고 좋은 것 맞습니다. 1학년 때 마케터였다, 2학년 때 광고 기획자였다, 3학년 때 환경 광고 기획자였다. 이렇게 정석적인 흐름대로 가는 것도 정말 좋죠. 하지만 3년 동안 진로 희망이 다르다고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어,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시기지 그거를 딱 정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면접관 분들도 아시고 입학 사정관 분들도 다 아세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중요하지 항상 통일감 있는 진로가 그렇게까지 물론 그러면 조금 더 열정 있는 학생인 걸 어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만약에 1학년 때는 의사를 희망했다가 2학년 때 선생님을 희망했다가 하는데 그 터닝 포인트만 설득력 있게 진짜 아 얘가 이래서 선생님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면접관 마음에 와닿게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은 이렇게 진학하고자 하는 과와 연결되는 수상 기록은 베스트입니다. 저는 벤처 중소기업학과인데요. 제가 비교과 활동으로 했던 것이 청년 장터예요. 이렇게 뭔가 창업, 사업, 작게나마 이렇게 해보고 또 거기서 느낀 점이 있고 이걸 느끼니까 내가 나중에 훗날 어떻게 나아가야겠다는 게 생각이 들더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플로우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와 연결되는 수상 기록은 좋아요. 그리고 수상 경력이 많을수록 좋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수상 경력이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약간 알맹이가 있는 수상 기록은 토론 대회, 뭐 모범상 이 정도? 정말 수상 기록이 남들에 비해서 좋을 게 없었어요. 그냥 방과후 학교에서 1등 해서 받고 이런 것들 짜잘한 것들이 조금 있었지만 수상 기록에 너무 막 연연해서 그거에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에도 스토리가 필요해요. 저는 벤처중소기업학과라고 했잖아요. 약간 사회적 기업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아름다운 가게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아름다운 가게가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 이런 스토리를 봉사에 넣으면은 네, 좋으니까 약간 최대한 진로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라. 축제 부스 이런 것들은 동아리 활동 시간에 당연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약간 아 남들도 다 했을 텐데 이러면서 그걸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나만의 알맹이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동그린이라고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에서 약간 목요일마다 친환경 매점을 여는 그런 동아리였어요, 저는. 그래서 저의 진로와 좀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또 저만의 특색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 꿀팁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1번 문항이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어필은 적당히 하세요. 모두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일 거예요. 여러분의 경쟁자들은 다 그 정도는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뻔하고 당연한 소리를 많이 늘어놓느라 여러분들만의 그 특색 있는 활동을 어필하지 못하는 거는 정말 큰 손해예요. 그래서 진부한 소리는 최대한 삭제하고 나만의 면접관의 눈길을 끌 만한 신박한 활동을 최대한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고 발전시킨 거 아까도 앞서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융합적 사고가 되는 애구나, 좀 학문적인 이런 사고력을 가진 애구나,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소스가 될 것 같고요. 진로와 관련된 활동, 배운 점, 가치관, 약간 수업 시간에 세특으로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런 걸로 어떤 걸 배웠고 또 거기서 뭐 좌절한 적도 있지만 그 좌절한 경험을 통해 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하나의 기승전결을 가진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두고 활동한 교내 활동. 여기서는 가장 진로와 최대한 연계시켜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뻔한 활동에 뻔한 느낀 점은 탈락의 지름길입니다. 10명이 지원한다면 7명은 뻔한 소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눈에 보이는 3명, 이 3명 안에 여러분이 드셔야 하잖아요. 어, 다들 같은 학과에 지원할 때는 비슷한 경력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돋보이려면 남들은 느끼지 못했을 법한 그런 나의 느낀 점과 발전된 점을 기술하셔야 해요. 그래서 나의 성장한 점, 그리고 단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 말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단점을 드러내고 왜냐면 고등학교 기간에는 실수도 많이 하고 아직 미숙한 단계잖아요. 그런 과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얘가 진짜 이걸 느꼈구나,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약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을 드러내고, 하지만 이전에는 이런 단점이 있었지만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어떤 좋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3번 문항,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에서는 봉사활동을 많이들 활용하세요. 네, 그리고 발전한 나의 모습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항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한 가치관, 이것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했다시피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음을 어필하는 것, 물론 여기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처음엔 열정적으로 임하지 못했다. 그냥 좀 대충 손님들께 대충 대접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손님께서 컴플레인을 거셨고 내가 왜 이 봉사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 활동을 반성하게 되고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단점을 한번 드러냈다가 나는 이만큼 그래도 더 나은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4번 문항,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 이거는 학교에 맞게 다 쓰는 문항이잖아요. 이거는 남들과 차별화된 진로와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자소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남들과 차별화된 진로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가 직접 쇼호스트로 미디어 플랫폼 기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기업이 현재 없었고, 그래서 나는 창업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연결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연결시키고 싶었던 그 배후에는 제가 여태 했었던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이 있었죠. 이런 저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내가 이런 꿈을 갖게 되었고, 이런 진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학교, 이 학과가 나에게 필요하다를 설득력 있게 연결하셔야 해요. 대학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나의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학업 계획을 자세히, 얘가 진심으로 이 학과를 진심으로 원하는구나, 이게 느껴지게 두루뭉술하지 않게 기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면접 꿀팁입니다. 면접은 대학교 모의 면접을 많이 활용하세요. 이게 사실 면접 시즌이 되면은 되게 바쁜 거를 알아요. 자소서도 막 쓰고 면접도 준비하고 다른 정시 공부도 해야 할 텐데 하지만 지금 대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교가 꽤 많아요. 한 세네 개 정도 저는 갔었는데 그 면접 과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갈 수 없는 학교라고 해서 모의 면접 가지 말지 마시고 꼭 그냥 모든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해준다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떨리는데 이게 해볼수록 떨리는 것도 줄어들고 그리고 옆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저거 되게 설득력 있다. 그러면서 약간 나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적용점을 거기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모의 면접을 활용해라. 대본을 최대한 많이 쓰고 외워라. 근데 대본을 달달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전체적인 틀을 암기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스토리텔링 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냥 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약간 무슨 질문이 들어와도 그거를 그냥 결론으로 지어버리면은 약간 대답을 하기가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면접 연습 받기. 엄마나 약간 말하기 민망한 상대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면접 연습을 받으면 약간 그때의 긴장감이 좀 연습이 돼가지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습 질문에 단단해지는 연습하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약간 대학교랑 관련이 없는 질문 같은 것들도 그 주변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한번 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혼자서 계속 연습하는 그런 그냥 연습만 계속 하시면 면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제가 제목에서 3등급도 인설 가능하다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제가 그렇게 인서울 학교에 합격할 만한 안정적인 성적권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셨고 친구들도 너가 거기를 왜 쓰냐? 이런 듯한 시선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노력하셨던 활동을 믿으시고 어, 여러분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에 용기를 가지고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종으로 5개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제 성적이 안정권인 곳은 한 군데도 없었지만 3군데에서 합격을 했어요. 최초합을 했는데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꿀팁들을 항상 머릿속에 새겨놓고 계속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나만의 특색 있는 진로가 무엇일까 그니까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대학교의 학과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 학과에서도 나를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을 거고 주변에서 불안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올 텐데 거기에 너무 불안감을 가지지 마시고 자신을 조금 더 믿으시고 음, 좋은 입시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멘토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벤처중소기업학과의 정유빈이었습니다.